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깜짝 제안으로 급부상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지금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2달 안에 논의를 마무리할 거란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반면에 조국혁신당은 합당의 명분과 합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섣부른 흡수 합당 움직임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범여권 합당을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예. 또 이렇게 6시 넘은 시간에 또 우리 스튜디오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당이 좀 필요한 시간이긴 합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 제안을 딱 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부터 이제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 조국혁신당도 보니까 좀 신중한 반응이 이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왕진 원내대표님 워딩을 보니까 그냥 몸집 불리기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연합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안 자체가 굉장히 전격적이긴 했습니다마는 또 두 당 간의 논의이긴 합니다마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민주당은 162석, 꽤 줄어들어서 162석입니다. 네네. 거대 정당이죠. 네네. 거기에 조국혁신당의 12석을 합쳐서 174석을 만드는 것, 이거는 뭐 국민들 눈에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 있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의미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두 당이 별도로 활동을 하다가 당을 네. 합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결정인데 그 결정에 준하는 새로운 어떤 가치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제대로 내놓고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워낙 전격적인 제안이라서 저희도 고심 중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뭐 논의는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예.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희의 답을 내야 되는데 한참 고심을 이제 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당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게 큰 당 쪽에서는 그런 고민 별로 안 할 텐데, 작은 당 쪽에서는 저쪽에서 우리를 그냥 쉽게 합당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좀 살피고 계십니까? 작은 당으로서는 뭐 그 파도의 어떤 예. 그 영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예. 굉장히 원칙적이고 좀 질서 있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안은 전격적이었지만 제안한 민주당이 내부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 반면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마는 네네. 아주 질서 있게 좀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막 각각 개인 의원들의 얘기가 별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함구령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안을 만들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막 그런 분위기도 제가 느껴지거든요, 기자로서는. 근데 여하튼 자, 비슷한 질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 발표하기 하루 전에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종의, 그리고 뭐 내일이 우리 어떤 뭐 지방 일정이 있는데 꼭 내일이어야 하냐 했는데도 또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그렇다면 조국 대표에게 얘기하기 전에 느슨한 형태에서 얘기한 건 있을지 몰라도 좀 물밑 조율이나 이런 게 좀 어느 기간 온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개별적인 어떤 만남이나 또 좀 자유로운 논의, 이런 것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다 확인하거나 뭐 알고 네.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제1당의 대표가 정식으로 합당을 제안할 만큼의 어떤 그것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사전 조율이라든지 네. 또 실무 테이블을 만들어서 뭔가 내용을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당대표,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대표가 해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대표가 타당의 어떤 뭐 대표이든 아니면 또 친밀한 의원이든 네. 또는 뭐 청와대 관계자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미래 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전망,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도
있고 이미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늘 합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그전에 네네. 하신 바도 있어서 예.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오가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이런 정도의 정식 제안을 위한 사전 논의나 협의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당하려면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국민들 볼 때 이거는 명분이 충분히 있구나. 그렇다면 단순히 사이즈를 늘린 것보다는 합당을 함으로써 좀 더 국민 뭐 삶을 더 나았게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이게 당이 더 아주 다양화돼 가지고 더 다양화된 어떤 그 모습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런 그 어떤 명분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명분은 한 이런 방향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제안한 민주당의 또 구상이 어떤지도 좀 네. 들어볼 필요도 있고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정치 뭐 그나마 여의도 국회가 과거에 비해서 네.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어떤 양당의 아주 극한 대립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불거진 어떤 동공천과 같은 부패 문제 네. 또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나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정치를 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계기나 가능성을 보여줄 거냐. 예를 들면은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사가 좀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국회 내에서 잘 논의되고 조정될 수 있는 정치라든지 적어도 동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확고하게 이번에 좀 단절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차제 이번 기회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고요. 네.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주거나 부동산 문제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건강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각자 도생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비전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진전, 의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계기에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래도 국민 보기에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찾아야 되는데요. 네. 아직 저희도 뭐 고민의 좀 출발 단계여서 좀 내부로도 논의해보고 네. 또 뭔가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과도 좀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잘 설명을 해주셨고 진짜 그 아까 공천원금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KBS에 일하러 오면서 쭉 보면 조국혁신당 플래카드가 이렇게 네. 걸려 있는데 예. 딱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조국혁신당은 공천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되게 아프겠던데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네,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조국혁신당은 공천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이렇게 네. 출근하면서 본 건데 제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래카드 성공했네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하튼 그 차별성 이런 것들 그다음 정치적 비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당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금은. 네. 자, 이번 합당 추진을 정청래 대표 연임 시도와 연결시켜서 하는 이른바 좀 뭐 친정청래계가 아닌 의원들 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한 축은 그거고 다른 한 축이 이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방선거를 위해 얼마나 뛰는 사람 많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도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과연 작은 당과 합당을 하는데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거 내가 추구하던 목표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합당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게 일종의 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뭐 아직은 합당 자체가 정말로 얼마나 예.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지 이것도 네. 아직 가르마가 타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제안의 전격성 때문에 약간 여파가 있었고 네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또 굉장히 강한 비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대략 뭐 저희도 세세한 건 잘 모릅니다만은 이번 주 정도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일단락되고 네.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그런 논의를 좀 열어놓고 어느 정도나 가능성 있게 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명분이나 큰 방향에서 네. 뭔가 좀 열린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아마 타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게 좀 구체화되면 실무 테이블이 열릴 수 있느냐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합당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핵심 진전의 일종의 바로미터는 실무 테이블이 열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가 가봐야지 이런 우선, 얘기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큰 틀에서 뭔가 방향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설정이 되고 그게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 다룰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다만 지금부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이해 다툼을 가지고 왜 시끄럽게 만들어 뭐 이런 정도밖에 느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큰 틀 큰 원칙을 좀 먼저 정리하고 그게 뭔가 흔쾌하게 잘 된다면은 현실적인 문제는 안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황운하 의원이 합당할 경우에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 맡아야 한다. 당이 막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하냐고 경고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얘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그 구체적인 거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큰 틀의 논의를 뭐 시작할까 말까 하는 단계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괜히 합당의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저희들도 상당히 네. 좀 당혹스러웠는데 사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당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 중에 하나인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네. 당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당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도 있고 또 각 시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 또 각 상설위원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많은 찬반 토론을 격렬하게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결정했던 것은 합당 자체를 논의하는 기준을 예.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조국혁신당의 가치 비전 정책의 어떤 기준에 놓고 그것이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 점을 유일한 기준으로 놓고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네.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어떤 수준이든 협의가 진행될 텐데 그 협의 과정은 좀 질서 있고 품격 있게 해야 된다. 뭐 여기서 불쑥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당 대표니 무슨 지분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자체로 합당의 어떤 가치나 명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의 전권은 당 대표한테 위임한다. 네. 이런 결정을 했는데 네. 오늘 이상하게 그런 발언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바람에 예. 근데 그 우리 원내대표님은 또 그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당 대표한테는 위임하기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무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예, 제가 예. 아니라고 했던 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떤 라디오에서 예. 그 협의의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합의의 전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합의를 위임한다는 것은 모든 합의를 그냥 당대표 마음대로 그건 말이 하는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돼요. 그 소리였군요. 예, 그 논의의 최종 결정권자는 저는 국민의 시각하고 당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네네. 뭐 저희 당원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 질서 있게 합의를 하자. 정권을 위임한다는 거는 그냥 조국 대표가 다 알아서 하고 딴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여서 그거를 네. 교정한 의미였고요. 합의 그렇군요. 과정은 질서 있게 좀 품격 있게 가자 이런 원칙을 저희들이 정한 바가 있는데 네. 오늘 뭐 그 인터뷰가 좀 그런 것에서 어긋나는 것이어서 많은 오해나 비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최고에서 강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자꾸 이제 뭐 하게 되면 지분 요구 이거를 현실적으로 지분 요구하면 되게 뭐 이게 뭐 뒷거래를 하는 것 같고 나쁘게 들리지만 어쨌든 두 어떤 그 실체가 합칠 때 어떤 역할 분담이랄지 뭐 이런 거기서의 위상의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공천 문제가 결부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공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은 우리에게 달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자, 좀 큰 틀에서 어떤 명분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 방향을 딱 그 정한 다음에 아까 실무 테이블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이 좀 큰 정당에 들어가서 합당이 됐을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그렇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그리지 못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강조했던 분야들이 이제 정치 개혁이었고요. 네. 정치 개혁을 포함해서 뭔가 좀 국가적인 어떤 큰 구조나 운영 체계를 좀 바꾸는 개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진전이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어떤 핵심 비전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이었는데 네, 네. 국민들의 어떤 삶을 좀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들, 주거라든지 노동, 또 돌봄, 뭐 성평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양질의 공공주택을 좀 대거 공급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만약에 합당 과정이 진행된다면은 네. 새로운 체계 속에서 어떻게 그럼 구현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국혁신당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겉모습만 보면 막 되게 덜그덕거리고 막 파열음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네. 자 이거는 그래도 성사된다. 깨질 수도 있다. 이쪽에 가중치를 둔다면 어느 쪽이 좀 가깝습니까? 저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당대표의 제안이어서 그 무게는 뭐 가볍지 않습니다. 네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 뭐 한계를 제기는 하고 있지만 네네. 지적은 하고 있지만 네. 현재 이런 수준으로 제기된 것을 그냥 없던 것처럼 만들 수는 없다. 진지하게 그건 진전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시각들이 아주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네. 논의를 시작한 이상 굉장히 책임 있게 뭔가 진전시키는 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합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데 네. 그러나 어떠한 사전 조율이나 준비가 없는 상태 출발선이기 때문에 구체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논의 자체가 더 진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네. 그냥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나 총선에 가까워져 가지고 합당 통합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분열 갈등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제가 해석해 보건데 어쨌든 추진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총선 전에 진행하는 것은 예. 시간적 촉박함이 굉장히 큽니다. 예.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뭔가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좋은 안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한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무너질 예.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지선 후로 돌리는 경우에는 김영균 네.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저희가 민주당하고 한번 직접 겨뤄본 것은 총선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그때는 약간 성격이 달랐습니다. 네. 지역구 선거에서 부딪힌 건 없었고 비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경쟁한 수준이었는데 네. 그 뒤에 있었던 보궐선거를 몇 군데 치러봤는데 예. 저희는 사실은 조금 쿨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뭐 작은 당이고 신생당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특히 좀 혁신 경쟁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우당 관계지만 경쟁을 해도 호남 지역의 정치 혁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그게 또 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좀 예, 쿨하게 예. 생각했는데 사실은 막상 부딪혀 보니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싸움이죠. 예, 선거라는 게 아주 전쟁이 이어서 그렇죠.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한번 그렇게 일종의 경쟁을 하고 나면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많은 또 갈등 비용 이런 것들이 커서 그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하고 싶었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진보 쪽의 선명성 이걸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란 거대 정당 밖에서 차별성을 꾀하는 것과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 거대 집권 여당이란 한 스펙트럼으로서
그 차별성을 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좀 이렇게 잘 와닿고 정책으로 발현되기가 쉽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합당론에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독자 창당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전반기에는 소위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응하는 쇄빙선 역할을 또 검찰 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역할들을 우리가 설정할 때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은 민주당이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중도 보수 우클릭을 많이 했고 저는 뭐 정치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에 상대적으로 진보 또 좌측의 어떤 진영 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시야 또 그쪽을 바라보는 게 좀 약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조국혁신당과 다른 진보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커버하면서 필요할 때는 함께 협력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자 역할도 하고 또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걸 위한 많은 노력들 또 그걸 하나하나 좀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가장 어렵고 아쉬웠던 부분은 소수 정당들이 현재 우리의 어떤 국회법이라든지 정당법의 체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섭단체하고 교섭단체가 가장 크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좀 작은 정당들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한계를 갖기 때문에 선거연합이라든지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결선 투표제라든지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호남과 영남에서는 2인을 뽑는 선거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무조건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독식을 하는 구조가 돼서 최소한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서 한두 명은 그래도 소수 정당들이 참여해야 행정부는 지방자치 정부는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지방의회는 좀 뭔가 고른 분포를 가지고 견제균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남은 영남대로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너무 안 돼서 이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역할 부분은 그러면은 빈 곳을 어떻게 담당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다른 진보 정당들 또 시민사회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여서 가장 크게 고심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장 크게 고심하는 과제다 말씀해 주셨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당해도 지방선거에서 큰 득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오히려 합당 이후에 조국 대표 포함한 대권 주자 논의가 너무 빨리 시작돼서 당에 별로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혹은 그 뭐 보궐선거 여기에 출마는 할 거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했었죠. 그죠? 예. 뭐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 별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 분석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번 합당 논의 자체가 당면한 지방선거의 유불리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진짜로 합당이 되면은 서로 부딪히는 문제 자체는 없어지겠지만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서 그게 무슨 대단한 효과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합당 논의 자체도 당면한 선거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당을 할 경우에 일종의 대권 주자들의 어떤 조기 등장과 그런 논의가 많이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래요. 그 조국혁신당은 말하고 민주당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급하게 진전될 거라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조국 대표요. 만약에 이제 합당했을 때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 예컨대 뭐 향후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리매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저 이게 대표님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예. 있든 아니 민주당에 들어가 있으면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지 그거는 뭐 깊이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건 뭐 잘 모르겠고 네. 여전히 조 대표에 대한 애정과 관심, 사랑 이것은 현재도 네. 특히 호남 지역이나 이렇게 지역을 가보면은 꽤 높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체감하는데요. 네. 당적의 변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를 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른 당 얘기 조금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오늘 제명했습니다. 네. 자, 이 제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국민의힘의 향후 나갈 길이나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오늘의 제명을 볼 때 먼저 생각 드는 것은 지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그 종착지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한동훈 제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관철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단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점점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재련하지 못한 한계를 좀 더 극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TK를 하나의 어떤 성 삼아서 장기 농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제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TK 분들한테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명예훼손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지방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점점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알선 수재 혐의 사건 등 1심에서 세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 특히 이제 주가 조작 이 부분은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1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어쨌든 부부가 다 처벌을 받은 이제 결과는 된 겁니다. 네네. 특히 국정농단의 어떤 핵심 책임자들이었고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부부가 다 실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판결 내용을 보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부분에서 시세 조정의 어떤 행위는 인지는 했다. 네. 그러나 공모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네네. 명태균 여론조사도 계약을 하지 않아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무죄를 줬는데요.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재판장이 정말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주 온정적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선택적 증거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특검에서 반드시 항소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